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요, 가족 간의 이 부동산을 증여가 아니라 매매로 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가족 간에 매매할 때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상담을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저가 매매예요. 저가 매매. 싸게 판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저가를 하는 것이 기준이 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막 이런 논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가족 간의 매매를 할 경우에는 국세청은 세법에서는 이거를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을 해요. 증여로 추정을 한단 말이죠. 추정을 하게 되면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라 납세자한테 입증을 하라고 그래요. 증여가 아니라 돈 주고 샀다는 것을 입증해라. 납세자에게 입증을 하라고 그래요. 네. 그럼 납세자가 돈 주고 샀다는 것을 막 입증을 할 거예요. 다른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는 문제가 없는데 채무를 끼고 이걸 매매를 했다고 하면 그 채무에 대해서는 진실한 채무인지를 입증해야 되는 것이죠. 채무가 쟁점입니다. 어쨌든 입증을 하면 세무공무원이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래서 판단해가지고 매매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매매의 적정성을 따지는 거예요. 제 값에 팔았나. 그러니까 이게 매매를 하게 되면 저가 매매를 따지는 게 아니라 먼저 이게 증여인지 매매인지부터 먼저 판단하고 매매라고 인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저가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죠. 예. 이때 그러면 매매가액이 적정하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가족 간에 이 거래된 가액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면 뭘 가지고 적정한 걸 따지냐. 그게 기준금액이잖아요. 기준금액을 세법에서는 시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가보다 싸게 팔았냐 비싸게 팔았냐 이게 따지는 거예요. 그럼 시가가 얼마냐? 시가에 얼마냐 하는 것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이 시가보다 높거나 낮으면 그 높거나 낮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이익을 보고 누군가 손해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판 사람과 산 사람에게 그 이익 본 것과 손해 본 것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가 된다는 거예요. 매도자에게는 만약에 싸게 팔면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좀 어려운 얘기지만 부당하게 팔았다는 거예요. 예. 20억짜리를 10억에 팔았어요. 근데 10억에 팔 수도 있죠. 10억에 팔 수도 있죠. 왜 10억에 팔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10억에 팔았다면 이 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위에 선행적으로 이거를 인정을 해줬다면 이거를 부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20억짜리를 10억에 팔았기 때문에 10억이 양도가액이 되는데 세법은 이 20억짜리를 10억에 팔은 것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라고 보고 이거를 10억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세법상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팔았다는 것은 양도잖아요. 양도요. 그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가액이 원래 돈 받은 금액 10억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가보다 싸게 팔면 이거를 인정 안 하고 양도세는 20억으로 세금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0억보다 비싸게 팔아서 30억에 그러면 다시 양도가액은 30억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억짜리 10억 비싼 가격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10억 이익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익 본 거에서 또 증여세로 또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싸게 팔았다면 양도세 부분에서 인정을 안 하고 시가로 과세하겠다는 거고 비싸게 팔았다면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또 과세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저가 양수에 대한 그러니까 싸게 샀다면 비싸게 샀다면 손해본 거잖아요. 손해본 것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할 이유가 없죠. 비싸게 팔았다면 양도자한테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죠. 근데 싸게 샀다면 산 사람이 이익을 본 거잖아요. 그래서 산 사람한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가족 간에 비싸게 팔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요. 가족 간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싸게 판다는 것도 가정이 되잖아요. 이게 10억짜리인데 아버지한테 15억에 팔아요. 그러면 15억에 돈을 받는 거잖아요. 예. 만약에 그 집이 1세대 1세 비과세 되는 거라면 양도세도 큰 문제 없으니까 예. 그러면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러면 아버지는 양도세 하나도 안 내고 자녀는 자녀는 비싸게 팔았지만 양도세 부담은 거의 없고 증여세는 또 한 푼도 안 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예. 자, 이렇게 가는데요. 세법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팔 때 비싸게 팔면 파는 사람한테는 비싸게 팔아서 비싸게 판 만큼 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사람은 비싸게 팔면 비싸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과세가 없어요. 근데 싸게 팔면 판 사람은 손해를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도세는 시가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 사람은 싸게 사서 이익을 봤으니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는 이 가족 간의 고저가 양수도의 경우에 이렇게 싸게 파는 건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유죄라고 하고, 싸게 사면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유죄라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고요. 싸게 팔았을 때는 부당이익 계산이라고 해서 양도세를 시가로 과세한다. 이렇게 표로 정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되는 시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시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해보면 다음 순서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으로 합니다. 감정가액이 없으면 인근유사 부동산 거래가액으로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개가 없으면 기준시가, 즉 고시가액으로 가액을 시가로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가에 가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다른 영상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전제는 이런 순서대로 적용한다. 요게 있으면 요걸로 가는 거예요. 감정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그냥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감정을 안 받았다면 기준시가로 가지만 인근에 유사한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없다. 그러면 기준시가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연립주택 같은 거요, 다가구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인근에 유사한 부동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기준시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가는 건데, 이거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이긴 하지만 이것이 세법에서 정해놓은 거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그 부동산의 시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약간 오차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기준되는 시가를 결정해놓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오차 범위를 인정해 주는 거죠. 예. 그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팔았을 때는 양도자에게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라고 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고저가 양수도에 대해서는 양도자에게는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유죄, 저가로 팔면 매수자에게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유죄를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양도자에 대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을 기준을 한번 보면, 예를 들어 시가가 20억이에요. 시가가 20억이라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가를 정했을 때에 시가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오차 범위를 인정해 준다. 정상가액의 범위를 인정해 주는데, 요 인정해 주는 범위가 요 시가의 5%하고 금액으로 3억, 요것 중 적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 네. 그러니까 20억이라면 3억과 20억의 5%면 1억이잖아요. 그럼 둘 중에 적은 금액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0억보다 1억 싼 19억까지 요 사이에 거래된 건 정상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시가가 20억인데 이걸 19억에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는 19억으로 세금을 내면 돼요. 그런데 19억보다 낮은 가액으로 팔았다고 하면 요건 저가 양도로 봐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19억짜리를 만약에 18억 5천에 팔면 18억 5천을 받았지만 양도가액은 18억 5천이지만 양도세 계산은 20억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9억 5천에 팔았다. 그러면 요건 정상가액 범위에 들었기 때문에 이 19억 5천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요게 부당이익 계산 부인의 규정입니다. 요거는 5%하고 3억
중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거는 양도자에게만 해당이 되고 저가양도에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증여세 문제인데요. 증여세 문제는 양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적용이 돼요. 즉 시가보다 높게 팔았으면 양도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시가보다 낮게 팔았으면 매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를 해요.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아까는 5%하고 3억 중 작은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증여세 과세할 때는 이게 5%가 아니라 이게 30%하고 3억 중 작은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억을 기준으로 해서 30%면 6억이잖아요. 그리고 기준금액은 3억이니까 이 중에 작은 금액은 3억이 되겠죠. 그래서 이 3억 범위 내에서 거래한 것에 대해서 정상가액으로 보는 거예요. 즉 20억에서 3억 싸게 한 17억까지 또 비싸게 파는 23억까지 요 사이에 거래된 거는 정상거래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억보다 싸게 팔면 산 사람이 싸게 사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싸게 산 사람한테 증여세를 과세하는 거고 23억보다 비싸게 팔면 파는 사람이 이익을 받기 때문에 파는 사람한테 증여세를 과세하는데요. 이게 아까 양도세하고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는 이 5%와 3억 중 작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면 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해요. 그죠? 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데 증여세에서는 이렇게 17억보다 낮은 가액으로 팔았을 때는 요 낮은 가격으로 팔았을 때는 요 팔은 금액과 시가 20억 요 차액을 증여로 보는 게 아니라 요 3억은 공제한 금액을 증여로 본다는 거예요. 요 3억을 공제한 금액. 그러니까 만약에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아까 양도세는 15억에 팔았지만 20억으로 과세하지만 증여세는 15억에 팔았다면 요 17억을 초과하는 요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요 3억까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나 상담하는 사람이 3억을 싸게 팔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가 됩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시중가 50억인데 세법상은 시가가 20억이에요. 이런 경우는 주택의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단독주택이라든지 또는 뭐 이 임야라든지 뭐 또 이런 것들은 이런 경우가 투탁에 나와요. 상가주택도 마찬가지고요. 꼬마 빌딩도.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부모가 시가가 50억이니까 당연히 50억에 파는 게 맞지만 그래서 자녀에게도 야 다른 사람한테 내가 50억에 팔는데 너한테 50억에 팔게 이렇게 50억에 팔면 세법은 뭐라 그러냐면 너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았어 이렇게 나와요. 너 왜 이렇게 비싸게 팔았어? 이거 고가양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가양도. 그러면 양도세는 당연히 양도세는 20억으로 과세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취득가액이 27억이라면 이렇게 과세를 하는데 증여세는 이 사람이 증여를 시가가 20억인데 30억 이상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0억 이상 되는데 30억만큼 추가로 이익을 봤다고 본 거죠. 그래서 30억을 과세하는데 여기서는 3억까지는 빼주겠다. 그래서 27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는 비싸게 샀으니까 손해봤으니까 증여세 과세 없죠. 그런데 이걸 20억에 팔았다고 하면 세법에서는 정상거래를 했네. 정상거래. 시가양도 했네. 그러면 아무도 과세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10억에 팔아요. 10억에 팔면 세무서에서는 야 20억짜리를 왜 10억에 팔아? 저가양도네. 그러면 저가양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양도하면 양도한 사람한테 양도세를 과세하죠. 20억에 팔았지만 양도세는 10억에 팔았지만 양도세는 20억으로 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할 때 20억을 가지고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경우에는 시가인 20억보다 10억 싸게 샀으니까 10억을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정해주는 오차 범위가 3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3억을 뺀 7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게 아무리 호가가 50억이라도 이 호가는 세법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그러면 시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호가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시가로 계산하는데 시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액이 있으면 감정으로 하고 없으면 인근으로 가고 인근이 없으면 기준시가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감정을 안 받았다면 감정가액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인근에 유사한 부동산이 있느냐, 또 그 부동산이 있다라고 그 부동산에 거래된 가액이 있더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 거래된 것이 있느냐. 근데 그게 없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상당 기간 동안 거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정한 기간 범위 내에서 거래된 거는 인정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면 기준시가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기준시가로 간다라고 하는데 아파트나 이런 거는 인근 시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다가구 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아예 인근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쉽지도 않아요. 막 기계처럼 찍어낸 주택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기준시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뭐 임야 같은 거, 뭐 나대지 같은 거 이런 거는 기준시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저가 양도를 한다면 이거를 기준시가를 가지고 하고 여기에 또 30%나 3억 중 작은 금액까지 저가로 간다면 이거는 세법상으로는 용인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가 양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보시면 여기서 20억에서 요 3억까지 요까지는 정상 거래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가 양도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요거 이하로 팔았을 때 저가 양도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뭐 시가가 20억짜리 17억에 저가에 팔면 돼요 라고 하는데 세법상으로는 이건 저가가 아니에요. 저가가. 그래서 우리가 가족 간에 이걸 할 때는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호가가 50억짜리지만 가족 간에 거래할 때는 호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시가는 이 호가보다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낮아요. 낮은 가액에 또 3억 또는 30%를 또 낮춘 가액으로 팔 수 있다. 이거는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 저가 매매를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나중에 사례를 들어서 한번 이 저가 매매가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